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광주를 찾았습니다.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한동훈 위원장은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는데, 이런 한 위원장의 오늘 발언과 관련해 우파 지지층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한 위원장의 광주 방문과 관련해 또 다른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른바 과잉 경우 논란인데, 이 논란의 핵심은 무엇인지까지 함께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코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그제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를 찾아 전통적 지지층의 열렬한 환호를 받은 데 이어 오늘은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았습니다. 자, 오늘 일정을 보면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탑 참배를 한 뒤에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5.18 민주항쟁 추모탑에 참배합니다. 자, 이후 한 위원장은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광주시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고 오후에는 청주를 찾아 충북도당 신년 인사회를 방문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오늘 한동훈 위원장의 광주행 소식이 알려지자 과연 한 위원장이 5.18과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또 국민의힘의 적대적인 광주 시민들의 반응은 어떨지 이것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자, 우선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난 한 위원장은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한 위원장의 발언에 보수파층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오늘 한 위원장의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의 뜻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 10일 당시 대통령 후보 신분으로 광주를 찾았던 윤석열 후보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데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당선 후인 지난해 5월 18일 땐 이것과 관련한 개헌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현재 민주당 쪽에서는 올해 총선에 맞춰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 상황인데요. 현재 433자 분량의 헌법 전문에 언급된 역사적 사건은 3.1운동과 4.19 혁명인데, 여기에 5.18 민주화 운동을 포함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 가능한 얘기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게 대체적 전망입니다. 자, 우선 헌법을 바꾸기 위해선 국회의원 200명 이상, 국민투표에서도 과반이 넘는 찬성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첫 관문을 통과하기조차 어렵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더해 대통령제, 지방분권 등 여러 요구들이 맞물리게 되면 원포인트 개헌이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국민의힘 또한 신중론적인 입장인데, 5.18만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이 아니라 그동안 개헌이 꼭 필요하다고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을 종합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를 보면 부마 항쟁과 5.18 그리고 소위 6월 항쟁을 헌법 전문에 포함하는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역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논란은 해를 거듭하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셈인데, 여러분들 놀라실 테지만 이 논의가 시작된 지 무려 36년째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5.18 정신, 노무현 정신, 이런 게 도대체 뭔지, 이것에 대한 실체가 과연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위 5.18 정신 헌법 수록 문제가 처음 제기됐던 것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 진행된 9차 개헌 때부터였습니다. 9차 개헌이 이뤄질 당시 야당이었던 통일민주당이 내놓은 헌법 개정 시안이 처음 등장한 것인데요. 그러나 그때도 역시 여야 8인 정치회담 과정에서 5.18 계승 부분이 빠지면서 유야무야 됐습니다. 자, 그리고 해마다 똑같은 논란을 반복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인데, 야당 대선 후보로 이것을 공약으로 내걸은 것은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처음이었습니다. 앞서도 언급해드렸지만 2022년 11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직후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자리에서 5.18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이고 우리 헌법 가치를 지킨 정신이기 때문에 헌법이 개정될 때 당연히 헌법 전문에 올라가야 한다, 이렇게 언급한 바 있습니다. 야당 대선 후보로는 처음이었는데 이때도 보수 우파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저도 이를 비판하는 유튜브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그것의 연장선 차원의 발언이다. 이런 해석이 가능할 듯한데요. 다만 오늘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에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헌법 개정 절차가 이루어진다면 지금 상황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한 대목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보수 우파층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고 또 현재 직분이 보수 우파 정당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말까지 해야 했었나, 이런 점은 분명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한동훈 위원장의 광주 방문은 또 다른 화제를 불러 모았습니다. 이재명의 피습 사건으로 정치권 주요 인사들에 대한 경호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자, 오늘 한 위원장에 대한 경호가 매우 삼엄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좌파 성향 언론에서는 삼엄한 경호 때문에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렸다라든가 오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이런 논조로 쓸데없는 공격을 하고 있던데, 심지어 한겨레는 한동훈 광주 방문길 과잉 경호 논란, 시민들 범죄자 취급 말라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까지 냈더군요. 자, 실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오늘 광주 충북 방문 일정에는 경찰이 주요 인사 전담보호팀을 첫 가동하면서 경호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주요 인사 전담보호팀을 현장에 투입한 것은 처음이라고 하는데, 광주경찰청은 4개 중대 280명의 전담보호팀을 현장에 배치했고, 광주 송정역사, 광주 학생독립운동기념탑, 국립 5.18 민주묘지, 김대중 컨벤션센터 등 4곳에 각각 관할경찰서장을 비롯해 형사과 정보과 등 60여 명도 추가로 투입했다고 합니다. 충북경찰청도 이날 충북도당 신년 인사회 현장에 1개 중대와 관할경찰서 인원 등을 배치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한 위원장이 이날 광주 송정역에 도착하자마자 형사점퍼를 입은 경찰 20여 명이 한 위원장을 사방으로 에워싸며 밀착 경호를 시작했고요. 열차 하차장부터 에스컬레이터와 이동용 버스에 탑승하는 과정까지 한 위원장 주변 접근을 통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만 국한된 것이냐? 한겨레가 그런 비아냥거리는 기사를 쓸 정도의 특별한 일인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재명 피습에 대한 파장이 커지자 경찰은 전국 시도경찰청에 주요 인사 전담보호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고, 오늘 한 비대위원장의 경우는 그에 따른 것입니다. 저는 이거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 외적인 요소로 선거 판세가 좌지우지 된다면 이건 완전한 민주주의라고 볼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또 일본 아베 총리 피습 사건에서 보듯 전 세계가 테러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경호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